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지수를 샀습니다. 둘 다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담은 지수도 같고 오른 폭도 같고 판 날짜도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 고지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팔 때 15.4%를 떼이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를 하고 22%를 냈습니다. 같은 지수인데 왜 다를까요? 답은 그 ETF가 어느 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느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반대로 알고 계신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은 어떤 상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특정 ETF나 종목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구조만 설명합니다. 둘째, 오늘 나오는 계산은 전부 조건을 단순하게 잡은 예시입니다. 그 해의 매매 차익만 있고 분배금도 다른 금융소득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세법은 바뀌고 개인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ETF를 세금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갈래입니다. 상품 이름이 아니라 이 세 갈래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첫째,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것들처럼 국내 주식을 담고 국내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둘째,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미국 지수를 담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돼서 원화로 사는 상품입니다. 셋째, 해외 상장 ETF입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달러로 직접 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채권 ETF나 원자재 ETF는 국내에 상장돼 있어도 둘째 칸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갈래별로 매매 차익 과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갈래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이건 세금이 가장 단순합니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얼마를 벌든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분배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이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입니다. 오늘 계속 나올 숫자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분배금은 받을 때 이미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큰 분에게는 이 갈래가 세금 면에서는 가장 편합니다. 물론 담고 있는 자산이 국내 주식이라는 점은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갈래,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매 차익에 15.4%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름표가 중요합니다. 이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매겨집니다. 팔아서 남긴 차익인데 세법은 이걸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이름표 하나가 뒤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산 방식도 조금 특이합니다. 실제로 남긴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오른 폭,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의 15.4%를 매깁니다. 그리고 판 시점에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편해 보입니다. 세 번째 갈래, 해외 상장 ETF입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직접 사는 경우입니다. 매매 차익의 22%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세율만 보면 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연 250만 원입니다. 차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22%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건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본인이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높은데 공제가 있고 대신 손이 갑니다. 이제 세 갈래를 한 화면에 놓고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갈라지는 지점이 명확합니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 15.4%, 22%로 갈립니다. 그런데 분배금은 셋 다 15.4%로 똑같습니다. 이건 어디에 상장돼 있든 배당은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는 해외 상장만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느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세율이 가장 낮은 15.4%짜리가 종합과세에는 걸리고 세율이 가장 높은 22%짜리는 안 걸립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이유는 소득의 이름표입니다. 우리 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고 종류마다 다른 방을 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라는 방에 들어갑니다. 이 방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는 방입니다. 반대로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답니다. 양도소득은 혼자 쓰는 방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그 안에서 계산이 끝납니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2%는 높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 숫자고 15.4%는 낮지만 다른 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해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면 300만 원 전체의 15.4%가 붙어서 46만 2천 원입니다. 해외 상장 ETF면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남은 50만 원에만 22%가 붙어서 11만 원입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세금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공제 250만 원이 소액 구간에서는 그만큼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은 그 해의 매매 차익만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분배금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000만 원에 15.4%를 곱해서 154만 원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곱해서 165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11만 원 차이로 국내 상장 쪽이 적습니다. 300만 원일 때는 해외 상장이 훨씬 유리했는데 1,000만 원에서는 국내 상장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두 선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 지점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이 같아지는 지점은 약 833만 원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15.4% 곱하기 차익이 22% 곱하기 차익 빼기 250만 원과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풀면 833만 원 근처가 나오고 그때 양쪽 세금이 모두 128만 원 정도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간 매매 차익이 800만 원 정도까지면 해외 상장 쪽 세금이 적고 그보다 크게 넘어가면 국내 상장 쪽이 적습니다. 다만 이건 세율만 놓고 본 손익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 나올 세 가지가 이 선을 다시 흔듭니다. 손익통산,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 첫 번째,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세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칠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500만 원을 벌고 다른 하나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빼면 50만 원만 남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게 안 됩니다. 판 상품마다 그 자리에서 떼기 때문에 이득 본 상품에서는 세금을 내고 손실 본 상품은 그냥 손실로 끝납니다. 계좌 전체로는 손해를 봤는데 세금은 냈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여러 상품을 갈아타며 굴리시는 분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추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최고 구간까지 가면 49.5%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름표가 돌아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이 2천만 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큰 금액을 한 해에 정리하면 그것만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라 이 계산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5억을 벌어도 금융소득 2천만 원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따로 냅니다. 세 번째가 오늘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여기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든 해외 주식을 팔든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들어갑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산입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분은 더 예민합니다. 연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두 군데를 건드리고 해외 상장 ETF는 세금 한 군데만 건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할 일이 없습니다. 팔 때 증권사가 떼고 줍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국세청이 미리 채워줍니다. 해외 상장 ETF는 다릅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내역서를 받고 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그걸 다 합쳐야 합니다. 손익통산도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사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사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계좌의 명의자가 투자자 본인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앱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파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외 현지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여신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5억 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계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의 결론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에는 국내에 상장된 상품만 담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못 담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 안에서는 매매 차익의 15.4%를 그때그때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가장 큰 약점인 배당소득 취급이 절세 계좌 안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뀝니다. 세금이 미뤄지고 손익통산도 계좌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절세 계좌 한도가 남아있으면 국내 상장 해외 ETF, 한도를 다 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해외 상장, 금액이 크고 계좌가 없으면 다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ETF 세금은 무엇을 담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상장됐느냐로 갈립니다. 국내 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 배당소득, 해외 상장은 22% 양도소득입니다. 분배금은 셋 다 15.4%로 같습니다. 둘째, 세율만 보면 연간 차익 800만원 근처가 갈림길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기본공제 250만원 덕분에 해외 상장이 유리하고 크면 국내 상장이 유리합니다. 셋째, 그런데 세율만 보면 안 됩니다. 해외 상장은 손익통산이 되고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비켜갑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통산이 안 되고 두 군데를 다 건드립니다. 넷째, 절세 계좌 안에서는 순서가 뒤집힙니다. 오늘 계산은 조건을 단순하게 잡은 예시이고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다루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ETF를 굴릴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가 무슨 뜻인지 정리하겠습니다.